아무리 조선에서 제일 높은 사람 왕이어도요. 이 붉은색의 의미는 다 잘 아실 거예요. 붉은색의 의미가 벽사의 높이가 다르죠. 제일 높이가 더 높은 게 네. 그러면 이 향하고 충분이라고 부분이 꼴려 부분이 무속인의 화개예요. 저 상계 쪽에 얼굴은 또 정체가 나온 바쁘신 중에도 한국경관학회가 주최하는 특별 정책 세미나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개최를 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관학회 배웅규 회장님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실장님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김수현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서기관님께서 오늘 세미나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 오시메스 도시건축의 박상범 대표이사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관학회 이사이시며 주 엠플래닝 건축사 사무소의 나건희 대표이사님께서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에 종합토론에 함께해 주실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이병민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더 나은 미래 경관정책과 실행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국경관학회의 특별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국경관학회 배웅규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실록이 가득한 봄날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정에서 25년 중계학술대회와 특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과기대 총장입니다. 2025년도 한국경관학회 특별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도도실장입니다. 가장 먼저 국토교통부 김수현 건축문화경관과 서기관님께서 우리나라 경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경관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경관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경관법에서 제시하는 법의 목적은 보전, 관리, 형성 이 세 가지입니다.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말씀드린 비전과 3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안에 4가지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은 관리에서 창조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규제에서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공공주도에서 민간 참여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개별 사업에서 생태계 조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다음으로는 주 OCS 도시건축의 박상범 대표이사님께서 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국토부에 제시했던 앞으로의 경관의 방향을 현재 시점에서 지자체에서 경관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현재 이 경관계획은 바이블 같은 저희 수립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축계획입니다. 축계획도 보시면은 그 수립 지침에는 이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선적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을 가지고 법에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표시에 있는 중간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 주변으로 굉장히 현재 개발들이 많이 구층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 엠플래닝 건축사 사무소의 나권희 대표이사님께서 관리구역의 운영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경관법 제9제에 보면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위상을 살펴보면 시군 종합계획상의 시군 관리 계획과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 사실은 경관 계획과 의무화돼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35가 경관 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경관 자원 조사 및 평가, 경관 구조 설정으로 되어 있어서 중점 경관 관리구역 수립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수립하는 지역이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경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장소 중심의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점 경관 관리구역의 건축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있어서도 보면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내용하고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건축물 높이의 20%라든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에 대한 부분도 이건 이제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에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오늘 정책 세미나의 주제와 관련된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련 위원회들에서 이제 좀 운영 방침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반영돼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토론을 하게 된 당국대 홍경구입니다. 이제야말로 경관 정책에 관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경관을 보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3차 경관 정책의 구체화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의 신경무입니다. 어떤 추계 설정이나 권역의 설정에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다. 별도로 그 경관계획 수립할 때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했지만 정말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경관이 좋은 데나 경관을 형성하는 데는 이제 좀 명소화가 돼서 사람들도 가보고 싶고 실질적으로 갔을 때 경관이 좋아진 걸 느끼고. 인하대교회 정비용입니다. 이 지침에 대한 부분이 좀 정비가 좀 이제 재정비가 진짜 필요하다. 경관 계획이 어떻게 수립을 돼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립을 해야 돼요. 현황 조사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지금 이 계획에 대한 내용이 대도시 광역도 그렇고 대도시도 그렇고 중소도시까지는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그냥 가버려요. 도시 디자인 진성의 최준희입니다. 경관이 어디에나 있는데 이 각 분야에서 사실은 다 경관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지만 그 각각의 분야에서 다루다 보니 좀 한계점도 분명히 어떤 그런 연장 기반의 어떤 많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그 각 단계마다의 과정에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파악을 해서 4차 경관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좀 더 실행력 있고 작동할 수 있는 산업계에서 뛰는 사람들이 아무리 얄팍하게나마 전문 그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을 조금은 갖고 있어야 다양한 개발에서 하고 있는 뭐 특구라든지 아니면 혁신지구 이런 부분들을 중점형 관리구역을 함께 하게끔 해서 그 부분들을 제도화시키면 국토부에서 경관 관련된 사업들을 돈을 이제 지원해주게 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관이 왜 필요한가, 경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 이병민입니다. 이 경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이 바라보는 국민이 모두 누려야 되는 어떤 행복 공공재가 아닌가. 많은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해보면 결국은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실행력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방 도시가 계속 쇠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경관 차원으로 어떻게 디자인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 주신 대로 신규 사업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업과 계속적으로 연계돼서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디자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저는 식생이나 조경에 대해서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실제로 책을 쓴 뒤에 수처리를 하신 과정을 으로 이제 그거를 입력값을 수목 하나하나에 대한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특정 단어에서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사진 찍은 것이 과연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문어를 분석하려면 뭐 한자어도 알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논문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연구자의 주관을 바로 인사에 근거해서 이런 비교가 힘들어지고 나는 왜 했다. 그렇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어때요? 여자분 상당히 까다로운 논문의 유형이에요. 표정 논문. 근데 물론 표정 논문에 대한 상징 사진을 선택해서 논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표가 연구자의 요 정리된 원고의 목적을 보니까 본 연구는 동강면